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야 되는데 정보를 분석하는 parseRoute information이라는 함수는 꼭 오버라이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정보를 저장하는 함수는 필요하면 오버라이드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함수가 자동 콜돼요. 언제? 실습을 위해서 lib 폴더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h14 언더바 2 언더바 2 언더바 딜리게이트 이렇게 좀 만들고요.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다트 파일을 만들어서 테스트하죠. 일단은 패키지 머티리얼 쪽 임포트 받고요. 화면부터 준비할게요. 그래서 거꾸로 좀 준비할게요. 화면은 두 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목록 화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테일 화면. 이런 식으로 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디테일 스크린. 뭐 상세 보기 화면이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만들어 두고요. 여기에 이제 목록 화면에서 자신이 나오는데 목록 화면 쪽에서 자신에게 몇 번 글을 보여달라라는 가정을 해서 스트링 이제 id 값을 유지하고요. 여기 이제 생성자 매개 변수로 그래서 디테일 스크린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라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화면. 그래서 뭐 리턴 스캐폴드 여기에 앱바 일단은 그냥 비워두죠. 그 다음에 바디 그래서 컨테이너로 처리하죠. 컬러로 구분할 거고요. 그래서 colors.green 그 다음에 바디 컨테이너 차일드죠. 그래서 여기다 센터 차일드 문자열 텍스트 문자열 그래서 뭐 이름은 이제 뭐 나는 디테일 스크린이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받은 아이디 값 찍는 정도로 뭐 좀 더 이제 뭐 상세하게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화면 전환이 목표니까 그리고 약간의 스타일 그래서 뭐 텍스트 스타일 지정해서 컬러 값 지정해주고 화이트로 지정해주고 폰트 사이즈까지 지정해줍니다. 자, 이 정도로 디테일하면은 좀 준비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디테일 스크린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위젯은 생성자 매개 변수로 지가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를 받았다라는 것 말고는 뭐 다시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과 관련돼서 자, 이번에는 목록 화면 그래서 클래스 홈 스크린으로 할게요. 뭐 첫 번째 화면이고 목록이 뿌려진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변수를 선언하는데 value changed, value changed, 값이 변경되는 거를 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타입의 데이터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다. onPressed 뭐 이런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요. 이거를 얘네들 생성자 매개 변수 this.onPressed onPressed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이제 얘를 생성하면서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하겠죠. 이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함수를 받아내서 이쪽에서 그 함수를 콜하게끔 그래서 자신들에게 전달한 함수를 콜하게끔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페이지 전환 시에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이 함수가 콜되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빌드 함수. 그래서 화면 꾸며줘야 되죠. 그래서 return scaffold. 그 다음에 앱바 일단은 빈 상태로 내버려 둘 거고요. 그 다음에 body 컨테이너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컬러를 구분하죠. 그래서 뭐 colors.red 이렇게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child center 처리. 메인 여기에다가 child 컬럼 그래서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 센터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children 나열해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텍스트, 위젯을 나열해줘요. 이름을 나는 홈 스크린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적용해서 컬러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지정해줍니다. 이렇게 일단은 문자열이 나열이 됐고요. 버튼 제공하죠. 버튼.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줘요. 버튼이 눌렸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이 눌렸을 때 이벤트 처리, 이거를 onPressed라고 하는 함수를 콜한다. 이 onPressed는 여기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된 거예요. 다른 쪽에서. 그런데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이 함수가 콜돼서 이쪽에 의해서 이제 화면 전환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1.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함수가 콜돼서 밑에 준비되어 있는 얘가 나오면서 여기에 1이 전달되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문자열. 그래서 텍스트. 그래서 뭐 여기 문자열이 디테일 화면으로 가라. 그런데 1번을 전달해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버튼 하나 더 준비하면서 여기다 2. 그래서 디테일 화면으로 가긴 가는데 2번을 전달해서 가달라. 이런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은 2장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홈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생성자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았다라는 특징만 있는 거지, 나머지 화면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화면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게 특별하게 처리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매개 변수로 받은 함수가 콜돼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한 1이나 2 정도 전달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면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다 준비할까요?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한 라우트 딜리게이트 쪽을 쓰겠다라는 거죠. 지금 실습은. 그래서 그 딜리게이트에 의해서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우터 딜리게이터라고 줄까요? 그래서 익스텐즈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상속받아서 그래서 my 라우트 패스 이 타입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데 이제 with 해서 여기에다가 change notifier 와 그 다음에 pop navigation route mixing 이거를 이제 받아서 여기에도 제네릭으로 route pass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죠. 이렇게 했더니 my route pass라는 걸 지금 먼저 만들면 좀 편하겠네요. 그래서 만들고 갈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클래스 여기다 my route pass 라우팅 정보만 가지고 있는 그냥 임의의 개발자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우팅 정보만을 가지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적절하게 유지돼야 되는 정보들을 변수로 선언해요. 뭐 저희들은 이제 ID 정도만.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ID 정도만.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줘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named constructor를 쓸게요. 그래서 홈이다라는 이름의 생성자. 이렇게 되면 this.id null. 만약에 이 생성자에 의해서 자신이 생성되면 id 값은 null. 그 다음에 또 다른 named constructor. 만약에 detail이라는 이름의 생성자를 이용하면 자신의 id 값을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한 값으로 세팅. 요 정도. 그래서 요 my route pass다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개발자 임의의 클래스죠. 그래서 라우팅을 위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제 ID 값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딜리게이트를 좀 완성을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여기 딜리게이트에다가 스트링, 스트링. 그래서 여기에 select id 주고요. 파이널. 키를 하나 만들려고요. 글로벌 키. 그래서 내비
예, 음, 내비게이터, 예, 내비게이터 스테이트. 예, 요 타입으로 진행해 주고요. 내비게이터, 예, 키. 예, 이름은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키. 내비게이터, 스테이트. 자, 이런 식으로 키를 하나 준비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그 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예, 그래서 여기에 current 예, configuration 예, 요 부분을 좀 준비를 하죠. getter 함수로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좀 변형시키기 위해서 예, 여기다가 이렇게 가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에 if selected라는 이 변수값이 만약에 뭔가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낱널이라면, 그렇다라고 하면, 정보는, 라우팅 정보는 my route pass죠. 정보는 디테일이다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뭔가 selected ID가 있다라는 거는 현재 뭔가 유저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테일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널이라면, 널이다라고 하면 유저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는 selected ID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뭔가 디테일로 가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 그래서 return 라우팅 정보가 홈이라는 생성자에 의해서 유지되게끔.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준비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라우트 패스가 왔을 때의 상황. 그래서 여기에다가 set new route pass. 요 함수 오버라이드 받아주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f configuration .id 값이 configuration .id 값이 만약에 낱널이면 새로운 어떤 라우팅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ID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selected ID에다가 그 ID 값을 그대로 담아줘요. configuration.id 이런 식으로 담아주는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좀 담아주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async로 아무래도 퓨처다 보니까 async 이런 식으로 일단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개발자 함수는 개발자 함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홈스크린의 생성자 매개 변수에 전달이 돼서 이쪽에서 코랄 개발자 함수. 그래서 일단 개발자 함수예요. 그래서 handle on pressed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 아이디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쪽에서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눌렸을 때 매개 변수 값이 1. 그러면은 실제 이제 요게 1, 2 전달되면서 실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신들의 selected ID 값만 매개 변수로 바꿔주고 변경사항이 있어라고 그냥 이제 명령만 내리는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사항 감지해야 돼 라는 명령만 내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빌드는 자, 여기에다가 return navigator. return navigator. 자, 키 준비되어 있는 거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키 준비되어 있는 거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 하나하나를 머티리얼 페이지로 그래서 첫 번째 홈 스크린 준비해 주고요. 홈 스크린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함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전달하니까 요 함수가 요 이름으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쪽에서 그 함수를 콜했을 때 실행된 함수는 요 함수가 된다. 그래서 값 주고 변경에 의해서 화면 알아서 전환시켜줘. 뭐 이런 정도의 명령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스크린 페이지는 일단 준비해 주고요. 만약에 이 selected ID 값이 널이 아니라 뭔가 값이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이 위에다가 머티리얼 페이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테일 스크린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 스크린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자, 거기에 on pop, 예, 팝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route result. 예,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만약에 여기에 예, route did pop 예, 예, 이 부분 이 만약에 예, true가 아니라면 예, return 여기서 그냥 false 예,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예, 아니라면 밑으로 흐르겠죠. 예, 그러면 selected id 값을 null로 설정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황에 맞게끔 화면이 조정되게끔 notify listener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true를 지정해 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딜리게이터, 라우트 딜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애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예, 이 부분에다 만들까요? 하나가 더 필요한데, 라우팅 정보를 파싱하는 역할자가 필요해. 예, 그래서 클래스명을 my route info, 예, information, 예, 파서? 뭐, 이 정도로 줘요. 그 다음에 extends, 예, route information, 예, 파서. 예, 예, 상속받아서 어떤 정보를 파싱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만든 여기에다 예, 여기에다 이제 정보를 담는 자, 이렇게 만들고 pass route information 예, 요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죠. 예, 이렇게 일단은 오버라이드 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이제 async 아무래도 리턴 타입이 future 타입 예, 어싱크. 뭐, 퓨처나 어싱크는 이후에 우리가 예,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해주고, 일단 분석해줘요. 그래서 URI. 예, URI.pass. 예, route information. .location. 예, 만약에 이 로케이션 값이 널이다. 정보가 없다. 예, 그러면 그냥, 예, 정보를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URI 값을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if URI pass 예, segment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석에 의해서 어떤 URL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만약에 얘가 널이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판단해요. 랭스가 만약에 예, 2보다 크다면 요거 이제 개발자 마음이죠. 개발자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뭔가 최초의 어떤 라우팅을 위한 URI 값이 지정이 되긴 됐는데 이게 이보다 크다라고 하면 예,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URI.pass segment 첫 번째 거를 예, 받고 그거를 return 예, 정보 유지는 우리가 준비했던 my route pass 예, .detail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의도는 이겁니다. 최초에 뭔가 자신들이 요청을 받긴 받았는데 이 요청받은 어쨌든 전체 URL, 일종의 URL, 예, URL이 뭔가 이제 여기에 담길 거고, 예, 그거의 세그먼트. 그래서 이제 이 슬래시로 몇 개가 이제 구분이 되죠. URL이라는 거는. 예, 그 값이 2가 이상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예, 여기다 전달하면서 뭐 디테일, 화면이 나오게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의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 그렇지 않다면 return. 그래서 my route pass. 예, 이게 유지가 되게끔 해서 예, my route pass home.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홈 화면이 나오게끔 예, 처리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각각의 어떤 라우팅이 됐을 때 그 라우팅 상황을 좀 저장을 해놔야 된다. 예, 그때 사용되는 restore route information.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처리할게요. 예, if 예, configuration 예, .id 값이 낱널이면 예, 낱널이면 예, return 예, 그래서 route information 유지되는 information 예, location 값이 예,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detail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달러 예, configuration .id 값 예,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예, 라는 거고요. else라고 하면 예, return 예, route information 예, 그래서 로케이션 값이 예,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추 다 준비됐고요. 예, 메인 함수에 의해서 뿌려지는 쪽에서 이 인포메이션 파서와 그 다음에 라우트 딜리게이터를 조합만 시켜서 등록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다 만들까요? void main. 예, 이렇게 우리가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run앱. run앱. 예, run앱. my app. 예,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는 만들고요. 자, 클래스 my app. 예, extends state full region. 예,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create state. 예, return은 예, return. 예, 언더바 메인 앱 스테이트 이름 정도로 쓸까요? 예, 이 정도로 써요. 예, 그러면 저희 이름에 스테이트 객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메인 앱 스테이트. 예, extends state 상속받아서. 예, 메인 앱. 제가 이제 책에다가 메인 앱이라고 예,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여기는 메인 앱. 예, 여기에도 메인 앱. 예, 이런 식으로 예, 준비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빌드.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루트죠, 이제. 예, 그래서 return. 예, material app.route. router. 예,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준비해놓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이 어떤 라우팅 판단은 누가 할 거냐? 그게 라우트 딜리게이트죠. 각각의 라우팅 판단은 누가 할 거냐? 이쪽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my route delegator를 알려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라우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파싱은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에 예, 라우트 파서.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준비한 예, 파서를 예, 알려만 주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주면 돼요. 예, 그러면 최초에 이 부분이 파싱이 돼서 어떤 최초 조건대로 뭔가 정보가 유지가 돼서 홈이 나오거나 딜리트가 나오게끔 정보를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이 완료된 다음에 라우팅 정보를 혹시 저장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라우팅을 제어하는 쪽은 이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주고요.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 예, 돌려보겠습니다. 자, 결과 화면이 나왔는데요. 홈 스크린 첫 페이지가 떴고요. 예, 사실 뭐 정보, 예, 뭐 이런 식의 URL을 분석했을 때 두 개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파싱이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됐고, 그러면 이제 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눌렀을 때, 예, 디테일 1, 예, 디테일 화면으로 갔죠. 그 다음에 팝, 그 다음에 2를 눌렀을 때 2로 가고 팝. 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